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가 더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말하는 건데요. 연일 이어지는 국정 난맥상에 국민들은 더 봐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반올림에서 28%대로 추락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또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대로라면 10%대 진입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지지율로 떨어진 윤 대통령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요. 그건 갈통령, 그러니까 곧 갈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갈통령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0%대 초반까지 추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월 둘째 주 53%부터 한 달 넘게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26일에서 28일 28%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진 지 한 주 만에 다시 4%포인트가 추가로 빠졌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기록한 24%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8.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자 절반이 지지를 철회한 건데요. 이런 일도 있나 싶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월 둘째 주에 30% 초반에서 이번 주 66%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더 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의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30대에서 긍정 13%, 부정 80%, 40대에서 긍정 10%, 부정 86%로 긍정이 10%대, 부정이 8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연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든 비서실 측근 참모들의 자리 보존 욕심이든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내각, 대통령실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는데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적격 인사 참사로 홍역을 치른 내각은 교육, 국방, 외교에서 또다시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용으로 책임 정당의 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자리인 비서실장은 제대로 된 보좌는커녕 연일 터지는 대통령실 사적 사고에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강희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최근 기세 등등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해 질세라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때문이라며 대놓고 민심을 폄훼합니다. 하나같이 출항하자마자 윤석열 호를 난파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661명은 그 이후로 인사 23%, 경험 자질 부족 무능력이 10%, 독단 일방적 8%, 소통 미흡 7% 등으로 꼽았는데요. 6%는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고 답했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도 각각 5%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자 244명은 그 이후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6%, 전 정권 극복 5%, 경제 민생 5%, 주관 소신 5% 등을 꼽았는데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이유는 사전에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동응답을 받은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2016년 10월 3주차 조사에서 긍정 25%, 부정 64%와 비슷한 직무평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수준이라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저치인 29%를 기록한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5주차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100일도 채 안 돼 24%를 기록한 건데요. 이쯤 되면 알아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나라를 다 말아먹고서야 관두겠다는 겁니까? 능력이 안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야죠.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무선 90%, 유선 10%의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말로 할 때는 끝났습니다. 민심이 어떤지 행동으로, 그리고 민주당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루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수박이라고, 나는 박쥐라고 울부짖는 듯한데요. 오늘도 박용진 후보의 대책 없는 주장이 모든 이들을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원제 80조 변경 또는 삭제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지지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시 직무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민주당 당원 구장제 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해 당원당규 개정 요청 청원이 올라와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라며 민주당 당원 동지들을 위해 당원 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80조 3항을 보면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취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걸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며 현재 검찰 공화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당연한 대처인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검찰이 기소하게 될 텐데요. 그럼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 박용진 후보는 당원 80조는 민주당의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다라며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수기가 아니라 최고위 정치적 결정과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심지어 국힘당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기소 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박용진 후보의 주장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은 거죠. 제발 언감생심 꿈이라도 그런 상상은 하질 말길 바랍니다.